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변수 유형별 시각화를 살펴보실 텐데요. 구체적으로 오늘 하실 내용은 자, 시각화는 변수의 유형. 자, 그래서 우리가 변수의 유형과 속성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해당되는 플롯이나 분석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것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것은 지난 영상에서 길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그래서 바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 변수에 대한 시각화 가이드가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시냐면 제가 좀 써드릴게요. 자, www.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비즈라고 합니다. 데이터 to vit.com. 이게 좀 잘 판서가 잘 안 되는데요. 자, www 데이터 대시 to biz.com이라고 치시면 요게 나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검색어에 데이터 to biz라고 치시면 됩니다. 여기 데이터 to biz 치시면요. 자,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스냅한 건데요. 자, 파이썬 갤러리입니다. 파이썬 갤러리에서 자, 데이터 시각화를 어떨 때 쓰느냐 해당되는 요게 이제 거의 답지 치트키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하나의 numeric variable, 하나의 이런 그 뉴메릭한 변수라면 자, 히스토그램이나 아니면 요 density 플롯을 써라. 자, 근데 뉴메릭이 아니고요. 자, 근데 두 개의 이제 뉴메릭 베이어블인데 예를 들면 not all the 그 우리가 순서형이 아닌 경우, 또 순서형의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해당되는 플롯이 뭔지 이렇게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참고하셔서 어떤 그 시각화 때 어떤 게 적합한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뭐냐면요. 15는요. 연속형 데이터를 우리가 분포를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플로비의 단순한 히스토그램 이런 거랑 다르게 커널 밀도라는 걸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ensity, 밀도, 얼만큼 데이터가 뭉쳐져 있느냐를 보죠. 그래서 또는 이제 러그라고 해서요. RUG라고 하는데요. 러그를 표시하는 기능이 또 있고요. 그다음 15는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진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차원 복합 분포 이런 기능들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연속형 명령어는 러그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 러그 플롯이라고 그래서 약간 우리가 바코드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밀도가 얼만큼 어떤 분포에 많이 몰려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쓰는 것들입니다. 또는 우리가 그 커널 이제 플롯이라고 해서 K 그 커널 덴시티 KD 플롯이라는 것도 보실 건데요. 일단 먼저 러그 플롯부터 보시죠. 자, 이런 것을 러그 플롯이라고 하는데요. 자, SNS라는 게 붙으면 c본이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c본에서 러그 플롯을 해라. 자, 근데 팁스라는 데이터에서 할 건데, 자, 팁이라고 하는 요 변수가 연속형 변수잖아요. 그래서 팁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시면 자, 이게 지금 팁이라고 하는 변수가 자, 어떤 밀도가 많이 모여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에 봤을 때 자, 보통 2달러, 4달러 사이에 많이 있네요. 다음에 한 7달러부터는 듬듬이 있죠. 어떤 사람은 10달러 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러그 플롯 이런 게 러그 플롯인데 러그 플롯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함수가 여러분들 러그 플롯이라고 하는 요 함수 괄호하고 이제 각각의 명령어를 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널 밀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널 밀도는요. 자, 여러분들 먼저 우리가 KDE 플롯이라고 하는 우리가 커널 덴시티 플롯이라고 표현하는데요. KDE가 이제 그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SNS KDE 자, 커널 덴시티라는 뜻이죠. 그다음 플롯 자, 그래서 커널 덴시티 플롯을 데이터 프레임하고 변수를 우리가 불러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 여러분들 뭘 쓰시면 좋을까요? 자, 팁스를 쓰시면 좋겠죠. 이거 커널 플롯에 우리가 그 팁스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만든 데이터 플롯이잖아요. 팁스. 그 다음에 변수는 우리가 팁이라는 변수였죠. 자, 그래서 팁스다 팁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쳤을 경우에 자, 지금 보시면 자, 이 밀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에서 y는 density가 되겠고요. 자, 보시면 자, 팁이라는 게 어디에 많이 몰려 있는지 우리가 이 밀도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위에 거랑 유사한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약간 이 3차원 형태로 보신다면 요걸 2차원 형태로 이렇게 세워서 보는 거죠. 그래서 2에서 4 달러 사이가 좀 잘 많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우리가 디스턴스 플롯인데요. 자, 디스턴스 플롯을 한번 실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스턴스 플롯을 하는 명령어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괄호하고 데이터 프레임 변수를 같이 치는 건 동일하고요. 자, 보시면 SNS에 자, 디스턴스 플롯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팁스라는 데이터 프레임에 팁이다 변수는 똑같은 지금 세 개의 그래프인데요. 자, 지금 이게 러그 플롯, 이게 커널 덴시티 플롯, 이게 디스턴스 플롯인데, 자, 보시면 세 개 다 유형이 지금 동일한 그 컨텐츠를 설명하는 거예요. 동일한 내용을 설명하는데 보시면 얘는 이 지금 그 커널 덴시티 플롯이 있고 여기에 각각의 이런 그 히스토그램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이랑 겹쳐서 이렇게 표시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그 어디에 제일 많이 몰려 있었는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까지 보셨던 건 연속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연속형 변수들은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연속형 변수들을 보는 세 가지. 자, 제가 필기를 좀 해드리면요. 자, 연속형을 파악하는 자, 첫 번째가 우리가 러그 플롯이 있었죠. 러그 플롯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자, 커널 밀도 그래프가 있었죠. 자, 커널 덴시티 그래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방금 하셨던 자, 뭡니까? 디스턴스 플롯이 있었죠. 그래서 DI 디스턴스 플롯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은 연속형이에요. 연속형 그래프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적합하게 쓰는데 자, 범주형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범주형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카운트 플롯이라는 걸 씁니다. 자, 범주형인 경우에는 제가 좀 써드릴게요. 판서로. 자, 여러분들이 범주형이라면 어떤 걸 쓸 테냐? 자, 범주형인 경우는 카운터 플러스라는 걸 써요. 자, PLOT. 자, 이거 지금 제가 대문자로 썼는데 소문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U입니다. 카운트 플롯이라는 걸 씁니다. 자, 카운트 플롯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이거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판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자, 그래서 X는 변수를 나타내고요. 자, 이렇게 콤마 하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는 데이터 프레임을 쓰시면 돼요. 제가 만든 데이터 프레임을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이제 함수를 쓰는 게 범주형의 카운터 플롯입니다. 자, 한번 실습을 해 보실 텐데요. 자, 범주형인 경우는 우리가 밑에는 막대 그래프처럼 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자, SNS 15는 자, 카운터 플롯을 만들어 달라. 15는 카운터 플롯을 15에서 불러와 달라라는 뜻이고요. X축은 데이가 되겠고요. 데이터는 팁스다. 그러면 여기 뭐 목요일, 금요일별로 이렇게 분포를 볼 수 있는 카운터가 그래프가 이제 제시가 되겠죠. 자, 보시면 이렇게 카운터 그래프가 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별로 카운터 요 총수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 프레임을 우리가 카운트를 옆에다가 쓰신 게 다른 방법으로 카인드의 유형의 카운트라고 쓰셔도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요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조금 더 하나하나 지정을 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또 다른 방법은 캐테고리컬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운트 플롯, 캐테고리컬 플롯. 자, CAT 플롯.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본 데이터 실습하실 때 하셨죠? 그래서 자, 데이별로 해달라. 자, 카인드는 카운트다. 라고 해달라. 라고 하고 데이터 프레임 이름을 쓰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는 두 개의 변수. 아까 이제 지금 보셨던 건 한 개의 변수예요. 한 개의 변수에 대해서 표현하는 방법이었고, 자, 두 개의 변수는 자,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이 변수인 경우는 자, 어떻게 나뉘느냐? 자, 첫 번째는 자, 지금 이 변수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의 변수를 비교하고 싶을 때 첫 번째는 모두 연속형인 경우. 그러니까 모든 변수 두 개가 다 연속형인 경우 비교. 자, 두 번째는 모두 범주형 변수인 경우. 자, 이것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자, 연속형하고 잘 안되네요. 연속형하고 범주형하고 섞여 있는 경우. 자, 근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많아요? 여러분들이 접할 때 이게 제일 많죠. 가장 빈번한 경우죠. 자, 그렇죠. 우리가 변수가 다 범주형이거나 다 연속형인 경우보다 섞여 있는 경우가 제일 많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제일 처음에 하실 거는 연속형하고 연속형 변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자, 이때 자, 제가 좀 써드릴게요. 자, 첫 번째, 다 연속형인 경우, 다 연속형인 경우는 모두 연속형인 이 변수면 뭘 쓴다? 조인트 플롯이라는 걸 씁니다. 조인트 플롯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인트 플롯을 지금부터 하실 거예요. JOINT-PLOT예요. 이게 판서 프로그램이 조금 민감하지가 않아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조인트 플롯이라는 걸 할 텐데, 자, 여러분들에게 조인트 플롯의 함수를 코드를 알려드릴게요. 조인트 플롯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조인트 플롯에다가 x는 x 네임을 쓰시면 돼요. 우리가 x 변수의 네임을, y는 y 변수의 이름을 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카인드에는 유형에는 스카터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시본 데이터입니다. 시본 데이터에 조인트 플롯을 그려라 라는 건데요. 자, x는 토탈 빌. 자, 토탈 빌이 연속형이죠. 그 다음에 y는 팁. 그러니까 총 지불액수하고 y는 팁하고 어떤 경향인지 보고 싶다 라고 해주시고요. 자,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니까요. 이렇게 쳐주시면, 자, 지금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지금 가운데는 이 조인트 플롯이라는 게 가운데는 스카터 플롯의 형태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자, 가장자리에 히스토그램이 지금 산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인트 플롯은 자, 가운데는 스카터 플롯이고, 자, 이 X축의 히스토그램, Y축 히스토그램이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이와 같은 우리가 이 변수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둘 다 연속형인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널 밀도 함수를 한번 또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커널 밀도 역시도 연속형인 경우에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조인트 플롯하고 커널 밀도 함수는, 커널 밀도 그림은 다 두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에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커널 밀도 변수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널 밀도 변수는 자, 조인트 플롯이 기본인데요. 조인트 플롯에 x, y의 각각의 변수명을 집어넣어 줍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 팁스, 데이터 프레임 이름이죠. 해주고 유형 카인드에다가 KD가 커널 덴시티라는 거 약자예요. 그래서 KD, 커널 덴시티 밀도로 그려달라 라고 하시면, 자, 지금 보셨던 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위에 히스토그램은 자, 이와 같은 지금 덴시티 밀도로 바뀌게 되고요. 자, Y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덴시티 플롯으로 바뀌게 되고, 가운데에 있던 스카터 플롯은 덴시티 밀도 형태로 이렇게, 자, 많이 모여 있으면 이렇게 되고요. 멀리 퍼져 있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예, 그래서
자, 요렇게 지금 그림이 제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주형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는 게 모두 범주형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 변수를 아이고 잘 안 써지네요. 자, 이 변수를 하는데 자, 모두 범주형일 때 어떻게 하느냐? 자, 이때의 답은 히트맵이라는 걸 그리게 될 겁니다. 자, 히트맵. 자, 모두 범주형이면 히트맵이라는 걸 그리게 될 텐데, 자, 히트맵 그래프는 여러분들 파이썬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히트맵을 한번 그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범주형이니까, 자, 팁스 베어리어블. 자, 팁스 베어리어블은, 자, 팁스는 우리가 팁스 베어리어블은 그걸 지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팁스 베어리어블이라는 명령어만 치면 요게 다 지정이 돼서 나올 겁니다. 팁스 베어리어블은 뭐냐? 팁스 그 플롯이에요. 자, 플롯인데 피벗 테이블을 쓰는 플롯인데 자, 인덱스는 스모커. 그다음에 그 우리가 명목형만 분석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팁스 데이터에서 명목형이 뭐가 있었죠? 흡연 여부, 성별 이런 거였죠. 그래서 흡연 여부, 성별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팁스 베어러블 한번 볼게요. 자, 팁스 베어러블을 치시게 되면 우리가 자, 지금 피벗 테이블로 지금 주요 정보만 가져온 거예요. 피벗 테이블이 여러분들 여러 변수 중에서 제가 원하는 데이터만 가져오는 거였잖아요. 피벗으로 지금 성별에 따라서 스모커 요거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 남성 중에서 흡연자는 60명이었고요. 비흡연자 97명. 여성 중에서 흡연자 33명, 비흡연자 54명이었죠. 자, 이 팁스 베어리어블을 우리가 가지고 이제 히트맵을 만드실 겁니다. 히트맵을 하는 건 똑같아요. 자, 히트맵을 어떻게 할 것이냐. 히트맵은 똑같습니다. 변수명을 지금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히트맵을 한번 해보실 텐데 자, SNS 시본에서 히트맵을 그려달라. 시본 닷 히트맵 하고 괄호하시고 자, 지금 우리가 다 갖고 올 수는 없었으니까 요 피벗 테이블에서 갖고 온 스모커랑 그 성별 데이터를 가져온 게 지금 요거죠. 그 다음에 C맵에서는 SNS 라이트 플라이트죠. 이건 잘못 썼네요. 자, 플라이트에 암튼 팔레트 그레이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플라이트이 아니군요. 자, 잘못 눌렀나봐요. 자, 라이트 팔렛으로 지금 그 밝은 색 화면으로 보여달라. 자, 그레이로 표시해달라 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회색으로 이제 이와 같은 히트맵 네, 이 빈도 퍼센트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카운터 수가 이렇게 지나면 지날수록 카운터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이분 명목형이죠. 여기도 명목형이고 여기 명목형이고 마치 매트릭스 테이블 같은 건데 지금 보시면 자, 60명이 해당이 되고 30명이 좀 옅은 거고 90명이니까 진한 거고 53명이니까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트맵 그래프라는 걸 통해서 그림을 그리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범주형하고 연속형인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범주형 변수하고요. 자, 연속형 변수. 자, 하나는 범주형이고 하나는 연속형이에요. 이런 경우가 제일 빈번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자, 이때 쓸 수 있는 차트는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박스 플롯이 있고요. 자, 박스 플롯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bar 플롯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제 실습을 하실 건데요. 바이올린 플롯이라고 해서 약간 바이올린 형태로 이렇게 넓게 항아리 모양으로 퍼져 있는 그런 플롯이 있습니다. 자, 약간 밀도 같은 그런 플롯이죠. 커널 밀도 히스토그램을 이제 이용한 게 바이올린 플롯이에요. 커널 밀도 플롯을 이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트립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으로 표현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스트립 필롯. 스트립이라는 게 점이에요.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위로 쓸게요. 여러분들 이게 필기가 좀 잘 안 돼서. 그 다음에 스원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스원 플롯이 있습니다. 자, 스원 플롯은 뭐냐? 자, 스원 플롯은 이제 점이 이거는 이 스트립 플롯이랑 비슷해. 이것도 점으로 하는 건데 점이 겹치지 않게 표현하는 게 겹입니다. 겹치지 않게 표현하는 게 스윙 플롯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은 플롯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범중하고 연속형인 경우에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 자, 하나씩 연습을 해볼게요. 자, 제일 대표적인 거는 자, 캐테고리컬 플롯을 쓰면 제일 대표적이죠. 그래서 자, 먼저 10원에 있는 캐테고리컬 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한번 비슷한 식의 실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10원에서 캐테고리컬 플롯을 불러와라. 이때 자, X는 데이니까 명목형이고요. Y는 터덜빌이니까 네, 연속형이 되겠습니다. 이때 데이터 팁스라는 프로그램에서 불러와라 라고 명령을 치시게 되면 자, 이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 시본 뭐죠? 파스텔 이 그림이 예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스캐터 플롯에 우리가 그 두 번째는요. 스원 플롯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원 플롯을 해보시게 되면 자, 점으로 표시가 될 텐데요. 자, 스원 플롯. 자, 그래서 스캐터 플롯 스캐터가 아니라 뭐죠? 캐테고리컬 플롯인데 자, 캐테고리컬이라는 게 이제 명목형이잖아요. 캐테고리컬 플롯인데 X는 데이고 캐테고리컬이죠. Y는 터틀빌이니까 이건 컨티뉴스 베리어블이 되어 있고요. 자, 뭐에 따라서 자, hu라고 HU1을 쓰면 이게 서브 카테고리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서브 카테고리, 성별에 따른 서브 카테고리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kind 방법은 swarm, 점으로 해달라. 네, 겹치지 않은 점으로 해달라 라는 의미입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팁스에서 가져와라.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보시면요. 자, 보시면 지금 이거는 뭐가 달라졌냐면 위에서 이 서브 카테고리가 지금 들어갔죠. 서브 카테고리로 젠더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메일하고 피메일, 남성하고 여성이 각각 여기서 지금 파란색은 남성이 되겠고요. 이 주황색은 분홍색은 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남성, 여성별로 각 요일별 지금 카운트 자료 컨티뉴어스 베어러블을 Y축에 놓았을 때 우리가 이것이 이제 스원 플롯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원 플롯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이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바이올린 플롯입니다. 그래서 바이올린 플롯은 정말 많이 쓰는데 최근에 이제 만시역화해서 바이올린 플롯을 한번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자, 10원 데이터 SNS에서 자, 바이올린 플롯. 자, 바이올린 플롯이라는 이제 함수를 쓰고 x에 각각 축에 들어가는 이제 값을 써주게 되면 자, 10원에 바이올린 플롯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는 데이가 되어 있고요. 똑같이 y는 토탈 빌. 자, 똑같은 그림인데 바이올린 플롯으로 하게 되면 바이올린 플롯이 뭐라고 그랬죠? 자, 커널 밀도에 따라서 우리가 그림을 그려준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게 바이올린입니다. 바이올린 닮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각각의 목, 금, 토, 일별로 요 지금 각각의 밀도별로 이렇게 지금 토탈 빌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요 그림을 좀 더 밀도를 강조하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이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점으로 표현하는 게 스웜이 있었는데 스웜 전에 원래 스트립이 있습니다. 스트립은 약간 겹쳐서 나와요. 지금 이거는 하나하나 겹친 게 거의 없죠. 이게 지금 자세히 보시면 띄엄띄엄 띄어져 있잖아요. 제가 확대를 한번 해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다 띄어져 있죠. 점이 겹쳐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냥 스트립 플러스를 하시게 되면 이 점들이 약간 겹쳐져 있는 경우 겹쳐서 나오게 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실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명령어는 자, SNS가 c본이라는 이제 약자가 되겠고요. c본에서 스트립 플롯을 불러와라. c본 단 스트립 플롯이라고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c본에서 스트립 플롯을 불러와라. 근데 이때 x축은 데이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y축은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인 연속형 자료인, 셀 수 있는 자료인 토탈 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 팁스에서 불러와라. 자, 이때 지터라는 거는 점의 어떤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점을 얼만큼 이 간격을 붙여서 할 거냐 떨어져서 할 거냐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치시게 되면 자,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아까 스웜이랑 뭐가 다르냐? 스트립을 치게 되면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좀 겹쳐서 나오는 게 있죠. 이런 부분들 겹쳐서 나오죠. 자, 요 간격을 우리가 지터라는 걸로 조금 조정은 가능합니다만 이걸 완전히 이제 간격을 떨어뜨려 놓고 싶으면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스웜 플러스로 바꿔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진행이 되시면 됩니다. 스웜 플러스로 바꿔 볼까요? 저걸 줄여들고요. 자, 스웜 플러스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아까도 한번 스웜 플러스 보시긴 했습니다만 스웜 플러스 바꾸시게 되면 이렇게 지금 차이가 있죠. 약간의 요 퍼져 있는 밀도치가 여기 조금 더 표현이 됩니다. 이게 좀 떨어뜨려 놓으면서 그런 형태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이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넘어가는 관계로 오늘은 이별량에 대해서 보셨고요. 이별량은 여러분들 복수창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모든 변수가 연속형인 경우가 있었고 모든 변수가 범주형인 경우가 있었고 모든 변수가 하나는 범주형 하나는 연속형인 경우가 있었죠. 자, 이때 쓰는 게 자, 모든 변수가 연속형이면 뭐다? 조인트 플러스를 써라. 그 다음에 커널 밀도 그래프 를 써라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모든 범수가 변주형이면 하나밖에 없었죠. 히트맵 그림이 있었죠. 히트맵 그래프 플랫. 그 다음에 연속형이면 하나는 범주형 하나는 연속형이면 되게 많았죠. 지금 보셨던 캐테고리컬 플랫도 있었고요. 자, 박스 플랫도 있고요. 뭐 그 다음에 바이올린 플랫도 있었고요. 지금 아까 보셨던 수원 플랫, 그 다음에 스트릿 플랫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다음 시간에는 다별량 시각화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